시계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암 환자분들이 많은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암이 생겼는지 재발 검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어야 하는지를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사실 대학병원에서 하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단위에 하는 검사법들을 보면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로 암이 다시 생겼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도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암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거는 내가 점점 암이 다시 발생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한 검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곽광을 받고 있는 것이 비타민 B12번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많은 혈액 검사들을 하지만 최근에 비타민 B12번을 검사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그 검사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B12번은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전에 영상을 보면 저희들이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비타민은 B군이라고 하는 것처럼 1번부터 12번까지 여러 개가 존재하고요. 그 중에 마지막 발견된 것이 바로 비타민 B12번입니다. 보통 코발라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비타민 B12번이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만들 때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DNA가 복사되고 생성되는 과정에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9번이라는 엽산과 비타민 B12번이 같이 작용해서 이 DNA 생성과 세포 생성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과정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엽산과 이 비타민 B12번 코발라민은 메칠기라는 또한 염기를 달고 들어가게 돼요. 이 메칠기가 DNA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12번이 없게 된다면 세포를 생성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 비타민 B12번은 신경세포에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번이 많이 결핍되게 되면 말초신경병증, 즉 손발이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특히 발에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찌릿찌릿한다거나 이 신경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올바르게 걷지를 못한다든지 하는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는 건요, 이런 감정적인 거, 우울함이라든지 또는 집중력 장애 또는 인지기능 장애 이런 것들도 동반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장애 기능을 말하면 소화불량감이라든지 설사, 구강 내에서는 설염과 같은 증상들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타민 B12번이 이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체내에서 결핍이 된다면 이런 증상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비타민 B12번의 결핍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비타민 B12번이 흡수하는데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에서 위산과 인트린식 팩터, 즉 위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효소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이 비타민 B12번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위암 환자들이 위를 절제를 하게 되면 비타민 B12번의 흡수가 훨씬 더 장애가 되겠죠. 특히 위를 다 절제를 하는 전절제술을 받는 환자분들은 특히 비타민 B12번의 결핍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번은 육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분들은 이것이 많이 결핍될 수가 있고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제산제, 위산 분비 억제제들을 먹고 있는 분들도 이 비타민 B12번이 흡수가 많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이 비타민 B12번이 결핍되어 있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비타민 B12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흡수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에 염증이 있거나 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흡수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비타민 B12번의 결핍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의 재생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 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나 또는 신경학적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타민 B12번의 결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혈중 농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 있는 비타민 B12번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조직에서도 비타민 B12번이 결핍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혈액검사에서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빈혈이 되면 혈구세포가 조금 쪼그라들게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좀 더 빵빵해진다고 봐도 돼요.
빈혈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비타민 9번과 12번이 적어서 오는 거대 적아구성 빈혈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비타민 B12번은 혹시 결핍이 되어 있지 않는지, 특히 혹시 채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는 분들 또는 장이 좋지 않거나 위암 수술하신 분들은 이 비타민 B12번이 줄어들지 않았는지를 관찰하거나 검사해 보시고 그것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으로 위를 전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타민 B12번을 먹는다 할지라도 장에서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사제를 이용해서 비타민 B12번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비타민 B12번과 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느냐? 1년 이후의 암 발생률이 비타민 B12번이 정상인 분들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번이 암 발생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는 아직은 가설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